여러분, 오늘 아침 미국 축구계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이적설이 아닙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해를 앞두고 미국 MLS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어를 정복하고 로마의 황제로 불렸던 파울로 디발라. 그가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불태울 파트너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LAFC가 디발라 영입 전에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타전했습니다. 도대체 디발라는 왜 조국의 영웅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를 뿌리치고 손흥민이 있는 LA를 선택하려는 걸까요? 그 뒤에는 눈물겨운 친한파 스토리와 손흥민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 웅장해지는 오늘 소식,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2025년 12월 22일. LAFC 구단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입으로 이미 미국 서부를 평정한 LAFC가 이번엔 MLS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타겟은 바로 보석 파울로 디발라. 이번 시즌을 끝으로 AS 로마와 계약이 만료되는 그를 잡기 위해 아르헨티나 명문 보카 주니어스는 물론이고 메시와 수아레스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까지 참전했습니다. 사실상 메시의 마이애미 vs 손흥민의 LAFC라는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 건데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처음에 마이애미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의 메시라는 존재감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디발라의 에이전트가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목격담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무릎을 치실 겁니다. 디발라가 마이애미 가면 메시랑 동선 겹쳐서 망한다. 맞습니다. 디발라와 메시는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서 국대에서도 공존이 어려웠습니다. 마이애미에 가면 디발라는 그저 메시의 백업이나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LAFC는 다릅니다. 이곳엔 공간의 지배자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털어주면 그 틈을 타 디발라가 킬패스를 찌르거나 중거리 슛을 꽂아 넣는 그림. 이건 그야말로 악마의 재능과 신의 득점력이 만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현지 분석가들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부족했던 건 창의적인 패스 한 방이었다. 디발라가 온다면 손흥민은 시즌 30골도 우습게 넣을 것이다. 디발라 본인도 이 매력적인 제안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디발라가 LA행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가 축구계에서 소문난 친한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떨던 시절. 디발라는 자신의 SNS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진 마스크를 쓴 사진을 올려 한국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보내준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가장 힘든 시기에 인증샷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팬이 보내준 과자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미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디발라는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팬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다. 소니선이와 함께 뛴다면 매일 한국 팬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은 나에게 큰 동기부여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시즌 개막전, LA의 맑은 하늘 아래. 왼쪽에는 득점왕 드니 부앙가, 중앙에는 테크니션 파울로 디발라.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마무리하는 최전방의 캡틴 손흥민. 이른바 손디부 라인의 탄생입니다. 이건 MLS 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도 4강은 갈 수 있는 스쿼드입니다. LAFC 구단주가 셀러리캡 연봉 상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벌금 낼 돈은 충분하다며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LA 현지 한인 사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손흥민 보러 갔다가 디발라까지 본다고? 티켓값이 100만 원이라도 간다. 이제 LA가 진짜 축구 도시다라며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말년에 편하게 돈이나 벌러 가는 곳이 미국이라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그곳은 여전히 치열하고 뜨거우며 승리를 향한 집념이 불타는 곳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또 다른 월드클래스, 디발라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메시의 그늘이 아닌 손흥민의 파트너가 되기를 선택한 천재 공격수 디발라.
과연 2026년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낼 합작골은 몇 골이나 될까요? 벌써부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발라와 손흥민의 조합 찬성하신다면 댓글로 무조건 우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자본과 냉정한 승부만이 존재하는 프로 스포츠의 세계. 특히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미국 무대에서 감독과 선수의 관계는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자르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죠.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지난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 감독의 취임식은 이 차가운 공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LAFC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 그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미국 현지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슈퍼스타 손흥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전술이나 규율 대신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직설적인 것처럼 소니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 뒤에는 수석 코치 시절부터 지켜본 손흥민에 대한 눈물겨운 짝사랑과 무한한 존경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떤 존재이기에 새로 부임한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내 아들처럼 대하겠다는 파격적인 고백을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내막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사뭇 비장했습니다. 전임 체룬돌로 감독의 경질 이후 수석 코치에서 승격된 도스 산토스 감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현지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 솔직해집시다. 손흥민과 부안과 같은 거물급 스타들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을 장악할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보통의 감독이라면 규율은 엄격할 것이다라거나 내 전술에 따라야 한다고 받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악이라뇨? 저는 그들을 통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답변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제 아이들에게 가끔은 엄하게, 가끔은 세상 누구보다 솔직하게 대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요. 소니와 부안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이 거친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제 아들 같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독이 슈퍼스타 선수를 아들에 비유한 것. 이것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는 가장 강력한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렇게까지 손흥민에게 올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수석 코치로서 벤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흥민을 지켜봐왔습니다. 그가 목격한 손흥민은 슈퍼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팀이 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동료들을 독려하는 주장이었고 훈련이 끝나고도 남아서 유망주들의 슛 자세를 교정해주는 멘토였으며 코치진이 전술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먼저 다가와 제가 더 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희생양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처음 본다. 그는 자신의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위해 뛴다. 저런 선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 오늘 그가 말한 직설화법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소니,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 그것은 감독의 지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흥민의 헌신을 지켜본 사람이 건네는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시절 안토니오 콘테 감독 밑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합니다. 콘테는 자신의 전술이라는 틀에 손흥민을 가두려 했고 소통보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솔직하게 대할 때 모든 일이 쉬워진다는 말은 감독으로서의 아집을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제가 만약 전술적으로 틀렸다면 소니는 저에게 와서 감독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꺼이 그 말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조언은 언제나 진심이니까요. 이것은 전술적인 전권 위임입니다.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감독인 자신보다 손흥민의 판단을 더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가라 소니.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해라.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신임 감독이 손흥민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하고도 강력한 전술 지시인 셈입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LAFC 팬들은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팬 커뮤니티와 SNS에는 도스 산토스 감독을 응원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독이 소니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니. 이제야 팀이 하나가 된 것 같다. 콘테 보고 있나? 슈퍼스타는 이렇게 다루는 거야. 통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니도 이제 마음 편하게 뛰겠다. 뒤에서 지켜주는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흥부 듀오 손흥민 마이너스 부안가가 감독의 양아들이 됐네. 이번 시즌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미국 언론들도 호평 일색입니다. 폭스 스포츠는 도스 산토스의 리더십은 따뜻한 카리스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가장 필요한 연료는 바로 신뢰였다. 도스 산토스는 그것을 정확히 주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감독 취임식은 보통 감독 자신의 철학을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는 그 소중한 시간을 손흥민에 대한 헌사로 채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자신의 전술판이 아니라 손흥민의 뜨거운 심장이라는 것을요. 소니는 내 아들이다. 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앞으로 LAFC를 얼마나 강력한 팀으로 만들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감독과 선수를 넘어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된 두 남자. 차가운 미국 땅에서 피어난 이 뜨거운 브로맨스가 만들어낼 기적 같은 드라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따뜻한 리더십 아래서 더 높이 비상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세요.